정경심 교수가 검찰에서 이 PB가 다 한 짓이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정경심. 자, 검찰 진술에서 지난 8월 28일 자택 PC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사실 몰랐다. 김 씨, 한투증권 PB가 주도적으로 한 것 같다. 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동양대로 내려가서 연구실 PC를 빼내온 것도 김 씨가 먼저 가자고 했다. 지금 정 교수랑 PB의 얘기도 맞지 않고 난리 났어요. 조영천 의원님. 예. 아, 참.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 범죄라고 이제 다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로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됐을 경우에 사건 자체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보안각서 막고 했다는 거 다 사실일 겁니다. 굉장히 주의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오보 대응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오보 대응이 안 되니까 오보가 한 번 나가면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기사가 꼬리를 물고 해가지고 계속 딴 방향으로 가요. 나중에 어떻게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과연 그러면 검찰이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국민과 언론이 감시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공보 정도는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허위 사실로 모욕 주기, 극단적으로 몰아가기, 아예 피의자로 만들기, 이게 아닌 한은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지금 피의사실 공표가 그동안에 아주 이례적으로 안 돼 왔기 때문에 팩트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PB가 먼저 제안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PB가 먼저 제안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조국 수석이 고맙다라고 한 거는 늘상 볼 때마다 고맙다. 특히 아까 노란 글자로 땡땡과 놀아줘서 고맙다. 예. 땡땡과 놀아줘서라는 거는 아마 아들, 딸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PB가 조국 장관의 아들, 딸과 놀아주는 사이다. 또 오늘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정 교수가 두 아이를 데리고 괌을 가는데 거기에 남편이 아닌 김 PB가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가족이거든요. 거의 가족이다. 그러면 특수관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검찰은 정말 지금 악정고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하고 지금 저렇게 하고 또 거리에서 압력 들어오고 거기다가 또 아프다 그러고 조소 보다 말고 가고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특히 김 PB 같은 경우는 증거 인멸을 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살아있는 권력도 아니고 저런 사람이 갑자기 알릴레오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말을 바꾸는 경우 아마 검찰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예.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바꾼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저렇게 했는데 검찰이 흘린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PB가 저렇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상당히 이례적이다.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서 PB가 다 한 거다. 나는 하드디스크가 교체된지도 몰랐다. 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김관삼 변호사님. 저는 지금 이제 범죄 혐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증거인멸은 제가 볼 때는 빼도 박도 못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PB 김 씨가 알아서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김 씨가 자택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친한 사이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단으로 들어가서 무단으로 들어가서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드디스크를 다 교체를 해버려요. 예. 그러면 이건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절도다, 주거침이 다. 절도다. 저대로라면 절도다. 주거침. 그렇죠. 그런데 그 하드디스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 김 씨가 알고 있나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그 다음에 심야에 동양대 연구실 갔잖아요. 김 씨가 전화해서 오늘 심야에 연구실 갑시다. 예. 가서 내가 컴퓨터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나요? 말이 안 된다. 이해가지 않아요. 근데 저 부분은 검찰 정말 정경심 교수가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저건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제 상식적 차원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증거 오염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서
많은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많은 사실을 이 PB가 다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편집한 20분을 전체를 보니까 예. 사실은 물론 조국 장관 측에 좀 유리한 내용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러면 90분 정도의 통화를 해서 그중에 20분을 내놨는데 20분이 유리한 자료만 내놨다고 친다 하더라도 지금 그중에 하나가 약간의 이제 우리가 검찰 조사하고 틀린다는 부분이 조범동 씨가 돈 날려먹고 해외로 도피한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 개입을 안 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유리한 자료만 빼서 저렇게 내보냈는데, 유리한 자료가 저 정도라고 한다면 나머지에서는 또 불리한 자료 굉장히 많을 것이다. 예. 그래서 검찰도 뭐 저걸 피상자로 보면 깜짝 놀랐을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별거 아니다. 그냥 피상자로 조사하지 않아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다 해서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뭐 저 정도 했다고 해서 나중에 뭐 법정에서 설사 진술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뭐 증거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용진 의원이 헌원사님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 박용진 의원, 민주당에서 요즘 뭐 스타 국회의원 중 한 분이잖아요. 조홍천, 박용진, 뭐 금태섭, 김혜영 이렇게 쭉 같은 계열로 쫙 유시민 이사장에게 당원도 아니면서 오버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박용진 의원의 말을 왜 새겨 듣지 않을지가 좀 안타까운 게, 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도 아닌 제3자고 검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사실관계를 자꾸 호도하려 하는지, 아마 박용진 의원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또 오버하지 마라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네. 끼지 마라. 네, 자신의 욕망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관점에서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모 CF에서 우리는 모두 주인공을 볼 때 저희는 다른 사람을 봅니다라는 그런 CF 있잖아요. 지금 주인공 조국 장관과 그 외의 일가들 때문에 그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꼭 한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한 그 37살의 PB, 김 PB는요. 먹고 사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신의 고객을 위해서 집에 가서 하드디스크도 바꿔주고, 또 오늘 한국일보 보면요. 괌에 다 같이 가족끼리 가는데 거기서 짐도 들어주고 운전도 해주고 여러 가지의 일을 해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잡무까지 하고 있는 진짜 인재인 그 PB를 불러다가 왜 그런 인터뷰를 했는지 유시민 전 장관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강자들만 공격하시고요. 약자들이나 피해자들은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예.